1,800만 원. 장모님 수술비를 선뜻 내준 며느리. 시어머니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일에 입 다물어. 내가 낸 돈은 입막은 비용이야. 착한 며느리의 선의가 어떻게 독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주인공 은지 40세. 결혼 12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재훈과는 연애 결혼이었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쁘지 않은 척 지내왔다고 해야 할까요? 은지는 그동안 시댁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가는 시간 줄이고 시댁 제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았죠. 시어머니 생신이면 한 달 전부터 선물 고민하고 시아버지 건강검진도 은지가 예약해 드렸습니다. 반면 친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설에도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은지야. 너 시댁 가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친정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3개월 전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듭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로 근근히 생활하셨으니까요. 은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그쪽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이 셋 키우느라 대출만 가득한 상황이었죠. 내가 해야 해. 내가 해야 한다고. 은지는 남편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1,800만 원이야. 우리 비상금으로.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야, 그 돈 만만치 않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든 메울게. 제발. 결국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훈은 곧장 친정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은지는 병원비를 치르고 어머니 병실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은지야, 주말에 시간 있지? 내가 좀 와야 할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은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진중한 분위기. 앉아 은지야. 시어머니가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장모님 병원비 낸 거 우리도 안다. 아? 네 어머님. 1,800만 원이라며? 큰 돈이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쪽 일로 가정 경제에 무리를 들여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그 돈 도와준 거 알지? 내 명의로 낸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재훈이한테 보탠 거야. 500만 원.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 제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냥 준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순간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건이요? 응.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 내지 마. 특히 재산 문제.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 막내딸 지혜 있잖아. 지혜가 내년에 결혼하는데 우리가 전세금 좀 보태주려고 해. 근데 내가 전에 형님 결혼할 때는 안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한마디 했다며? 은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큰아들 형수가 전세금 때문에 고생할 때 시댁에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지라고 했었죠. 근데 막내딸 지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은지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안 도와주셨는데 지혜 때는 도와주시네요.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은지야, 우리 돈 우리 맘대로 쓰는 건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렇게 불만이면 내 친정 돈으로 사세요. 아, 그런데 친정에 돈이 없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은지씨, 우리가 며느리 친정 돈까지 도와준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앞으로 입 좀 조심하라는 거야. 입막음 비용. 시어머니가 정확히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재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알겠습니다, 어머님.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은지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엄마 수술비 낸 게 잘못이야? 그게 왜 빚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은지는 변했습니다. 시댁 모임에 가도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만 반복했죠. 남편 재우는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왜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난 괜찮아. 은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800만 원. 그 중에 500만 원이 시댁 돈이라고? 그럼 나머지 1,300만 원은? 그건 내 돈이잖아. 우리 부부 돈이잖아. 근데 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병원비 때문에. 엄마 괜찮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엄마가 들었어. 시댁에서 너한테 조건을 걸었다며?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재훈이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가 돈 보태줬으니까 은지 좀 단속 잘 시켜달라고.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은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한 겁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인 환자에게. 엄마, 미안해. 내가. 아니야,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딸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할 말은 해야 해. 은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2년간 모아둔 은지 명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3,200만 원. 그리고 은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시댁에 들어간 명절 비용, 선물 비용, 생신 비용. 꼼꼼히 기록해뒀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총액이 나왔습니다. 4,700만 원. 은지는 노트북을 켜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12년간의 지출 내역, 날짜, 금액, 용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500만 원 보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돈 제가 갚겠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그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이자까지 쳐서 550만 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은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은지는 A사 용지 10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지난 12년간 제가 시댁에 쓴 비용입니다. 명절 비용, 선물 비용, 생신 비용, 제사 비용. 총 4,700만 원입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도 어머님처럼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이 500만 원으로 제 입을 막으셨다면 저는 4,700만 원으로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일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할 겁니다.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돈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저도 그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재훈 씨, 당신한테도 할 말 있어요. 은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입막은 비용이라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요, 당신 아내예요. 당신 엄마 며느리기 전에. 근데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12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내 친정은 뒷전이었고 내 엄마 아플 때도 눈치 봤어요. 근데 내가 단 한 번 솔직한 감정을 말했다고 그게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지금. 어머님. 은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못합니다. 제가 낸 돈은 입막은 비용이 아니에요. 제 엄마 살리려고 낸 돈이에요. 그 돈에 대해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야, 어딜 가?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저 친정 갑니다. 엄마 간병해야 해요.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나중에 해요. 당신이 생각 좀 정리하고 나서. 은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돈 받아먹고는 저게 무슨 태도야.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은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은지는 친정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남편 재훈은 매일 전화했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 좀 와봐. 할 얘기 있어.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앉아, 은지야. 시어머니가 차를 내밀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미안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재훈이한테 혼났어. 많이. 그 애가 그러더라. 은지는 12년간 우리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은지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했나 싶더라. 내가 친정어머니 살리려고 낸 돈을. 내가 그걸 이용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 씨, 우리가 잘못했어. 500만 원은 그냥 도와준 거요. 조건 같은 건 없소.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은지야. 시어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재훈이 너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도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앞으로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말할게요. 그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막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말 듣겠어. 그날 저녁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재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재훈이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 지킬게. 약속해. 은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왔어. 엄마도 이제 걱정 마. 나 이제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지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은 하는 며느리. 자기 권리를 아는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입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계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낸 돈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